안녕하십니까, 강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이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은퇴 자금에 도달하실 수 있는지, 그만큼의 돈을 모으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득템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독일 어떤 소도시에서 발행한 5억 마르크짜리 지폐입니다. 당시 1923년에는 독일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네, 그때 그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를 하고 국가는 망하고 그리고 이제 살 물건은 없고 그래도 경제는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정부는 그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었습니다. 그나마 그걸로라도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는데요. 당시 1923년 11월에 그 독일에서 1달러가 4조 2천억 마르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독일 중산층, 특히 예금하신 분들은, 채권 사신 분들은 다 깡그리 망했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서민층으로 그 전락을 해가지고 불만이 많아져서 이제 10년 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 상세한 건 제가 다른 그 동영상에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 득템 5억 마르크짜리를 3유로 주고 샀습니다. 물론 이제 저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꿈은 꿀 수 있죠. 제가 독일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5억 마르크, 2억 5천만 유로 내놔. 그게, 지금 한화로 하면 3천억 원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저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3유로 주고 저걸 샀고요. 자, 이제 지방방송 끄고 메인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여러분이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은퇴 후에 얼마를 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은퇴 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개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언제 은퇴할 것인가 였습니다. 네, 여기 있는 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5년 후에 인투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인플레는 늘 똑같이 그냥 3%로 그냥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여기 수익률은 은퇴 후에 낼 수 있는 실질 수익, 그러니까 인플레를 뺀 수익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 8%가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인플레가 3%일 것 같다 하면은 여러분의 실질 수익은 8-3, 5%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5년 후 은퇴를 하고 싶으신데 월 500을 써야겠다. 그리고 실질 수익을 5%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 테이블에서 500과 5%가 만나는 그 시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한 14억 정도면 내가 은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500만 원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사람이 월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나는 5%못 벌 것 같아. 한 3% 정도만 벌자야 하면은 1000과 3%가 만나는 건 오케이. 46억이 있으면 은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나 월천을 써야겠는데 야 3%는 아니야. 나는 투자 잘해. 나 실질 수익 8% 낼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000과 8%를 보십시오. 오케이. 한 17억 정도면 은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5년 후에 은퇴한다는 걸 가정한 그런 테이블이고요. 이게 10년 후에 이제 은퇴하실 걸 가정한 그런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차트를 4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 4개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은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실 때 필요한 그 자금이요. 자, 이게 10년 후 은퇴고요. 여기 20년짜리입니다. 사실 이 테이블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평균 연령대가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은퇴를 바라보신다는 게 아마 대충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아마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오케이 20년 후에 은퇴 월 500을 쓰겠어. 그리고 실질수 5%낼 수 있어. 하면은 필요한 돈이 21억 6천이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 후에 또 디폴트 계산을 할 때 요 21억 6천이 이제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년 은퇴하시는 분, 은퇴 후에 무난한 수익을 내시는 분, 그리고 월 500을 쓰시는 분, 요거를 기준으로 21억 6천만 원이 우리의 디폴트 은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젊으실 수도 있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5세, 35세 깨어있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러운 게 3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해놓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30년 동안 일하는 게 부럽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부럽습니다. 젊은이들, 저희들 당신 안 부러워요. 자, 30년 후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면은, 똑같이 가정을 하면은 월 500, 그리고 실질 수익 5%로 하면은 29억이 필요하네요. 여기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내가 후에 은퇴하면은 금액이 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한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까? 라고 하실 텐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월 500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월 500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퇴할 때 필요한 그 금액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은퇴 자금을 죽을 때까지 까먹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원금을 보존을 하면서 수익으로 먹고 사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그게 소위 재무적 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인플레 때문에 은퇴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요. 제가 바로 이 재무적 낙원 계산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필요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2번, 기존 자산. 이거는 지금 당신이 벌써 가지고 있는 그 돈입니다. 그걸 10,000원 단위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은 돈이 3억이라고 하면 여기 3억이라고 또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적 자산 제로, 그러니까 소위 은퇴까지, 더 일을 안 할 때까지 남은 연도. 예, 여기서 이제 20년을 할 수도 있고, 10을 할 수도 있고, 뭐 30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테이블은 뭐냐 하면은, 은퇴하기 전에 내가 벌 수 있는 복리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여기는 실질 수익이 아니라 명목 수익.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는 그 퍼센티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한 연 10% 정도 벌 수 있을 건데 하면은 그거는 대부분 명목 수익률이고요.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플레 3%다 하면은 10에서 3을 빼가지고 그 7%가 나오는데 그 7%가 실질 수익률입니다. 명목 수익률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수익이고 실질 수익은 내가 보이는 그 수익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 그게 실질 수익입니다. 거기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명목 수익, 눈에 보이는 그 수익을 씁니다. 자, 그리고 연 저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0년에 은퇴하면은 20년 동안 펑펑 번 돈을 다 써버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저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월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1200만 원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저축 금액 연 증가율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을 저금을 한다고 치면은 내년에는 사실 여러분은 103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 100만 원 저금하는 거를 유지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년에도 100만 원만 저금을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는 사실 97만 원 정도만 저금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B7, 그러니까 이제 B7번이 여러분이 은퇴할 때 모을 수 있는 그 자금입니다. 네, 엑셀 테이블을 보시면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요. 제가 거기 공식을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바로 여기 B9에 제가 적어놨죠. 그죠? 여기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테이블을 그대로 똑같이 그냥 엑셀에 베끼시고 이 B7번에는 제가 여기 만든 공식, 그렇죠? 요거를 똑같이 베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금액이 나올 건데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몇 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짱인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짱. 그쵸?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한 8% 정도로 무난하게 돈을 불릴 수 있고 20년을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지금 있는 돈이 빵이에요. 저축 하나도 안 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은퇴할 때 자산이 빵일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리고 저축한 돈도 없고, 그럼 0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1억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그 돈이 8%로 20년 불면은 4억 6천만 원 정도는 됩니다. 뭐 나쁘지 않죠. 여러분 시간이 30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돈이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한 8% 정도 수익만 내도 여러분은 10억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30년 후에 10억은 지금 10억이 아닙니다. 그건 일단 당연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은수저다. 그래서 부모님이 까짓거 5억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돈이 30년 후 50억으로 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은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금수저예요. 20억. 야, 건물 하나 줬다, 야. 건물 아니라 뭐, 집이라도 하나 줬다. 하면은,
20억, 200억으로 불어납니다. 한마디로 30년 동안에 8%만 벌어도 원금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20억을 20년 불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한 93억은 되네요. 그죠? 이걸로 은퇴를 할 수 있겠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낙심을 하시겠죠. 아씨, 나 금수저, 은수저 아닌데, 나 뭐 어쩌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저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도 없는데 저축도 안 하면은, 예, 그럼 자산이 나중에 꽝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월 100만 원만 저축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 20년 동안 월 100만 원을 꾸준히 저축을 하고 그 저축 금액을 연 3%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 돈이 한 7억 정도는 됩니다. Not bad. 여러분이 젊은이라서 20년이나 30년 이제 근무를 한다고 치시면은 예,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월 100만 원씩 그 꾸준히 저축만 해도 30년에는 그 돈이 18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로 완전히 넉넉한 삶을 사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not bad입니다. Not bad. 자, 제가 18억이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전에 그 제가 보여드린 테이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갔는데요. 자, 30년 인플레 3%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 18억, 19억이었나? 죄송합니다. 아, 18억이었죠. 자, 18억이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한 연 5% 실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 월 300만 원 지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300과 5%가 만나는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17억 4천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30년 후에 18억 정도를 가지고 한 월 300 정도 레벨의 그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굶어 죽는 정도는 아니죠. 그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돌아갔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정도면 좀 깝깝한 것 같네. 오케이, 그럼 월 150씩 모으자. 1800만 원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30년 동안 그 돈이 27억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아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모은 돈이 1억이고 지금 20년 남았다 하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억이 있어. 나 그래도 좀 모았어. 20년을 가지고 그 월 150만 원씩 저축하면 그 돈이 15억이 되네요. 월 100이면은 그 돈이 11억 5천이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딱히 넉넉하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뭐 굶어 죽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은 뭐 연 저축을 2,400으로 늘리면 어떨까? 요거를 보시면 오케이. 내가 지금 1억이 있고 월 200씩 죽어라 모아가지고 20년 동안 모았다. 그리고 8%씩 투자를 했어. 라고 하면은 그 내 돈이 18억이 되네요. 그죠? 그럼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 봐. 20년 18억이면요. 제가 은퇴 후에 실제로 5%를 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월 지출 400만 원 정도 상당히 되네요. 오케이. 그 정도 하면은 은퇴 후에 월 400 정도 쓸 수가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과 5%가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지금까지 본 거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든지, 그게 사실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근데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은수저가 아닌데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1억이 있어요. 근데 저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8%씩 벌면은 그 돈이 20년 후에 4억 7천만 원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그 돈이 10억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30년이 남았어요. 여러분은 젊은이고 두뇌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투자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한번 올려봅시다. 야, 내가 8% 먹고 살 사람이 아니잖아. 나 10% 벌 수 있어. 하시면은 갑자기 돈이 10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납니다. 복리 수익은 겨우 2% 늘어났는데 내가 내 자산은 70% 이상 17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0%? 야, 그거는 인덱스 펀드 그냥 주식으로 올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12% 벌 수 있어. 그러면은 기적의 기적 1억 가지고 저축을 하나도 안 해도 연 12%만 벌면 30년 후에 그 돈이 30억이 됩니다. 나는 워렌 버핏이 이겼더라. 나 워렌 버핏이라고. 자, 하면은 오호 1억이 30년이면은 복리 20%를 벌면은 230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 딱 보면은 오케이,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워렌 버핏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게 사실 정답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투자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그 정도 없고 20년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예, 이 돈이 그 1억이 38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복리에서는 시간이 무시무시합니다. 20년의 시간이 있으면 38억, 30년의 시간이 있으면 230억이 되는 거고, 만약에 40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이거 얼마야 이거? 1470억이 되는 겁니다. 복리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20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투자의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자, 8%면은 4억 6천이었고요. 10%면은 6억 7천, 12%면은 9억 6천, 14%면은 13억 7천, 이런 식으로 가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뭐냐면은, 예, 중요한 건 그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면 매우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투자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축을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 없지만 또 매우 중요한 거는 언제 은퇴하느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보시면요. 네, 제 그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재무적 낙원, 즉, 은퇴를 하실 때 여러분이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금수저, 은수저, 짱짱짱. 그런데 흑수저라도 굶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저축을 하시고 투자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은퇴할 때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개가 있는데, 투자 수익을 늘리거나 은퇴 후에 지출을 감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전에 월 500을 생각하셨는데 뭐 그 월 400으로 지출을 줄이면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줄어들죠. 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저축 금액을 증가하는 겁니다. 또는 요 세 개를 다 병합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콤보라고 했는데요. 이 방법이 있고, 이 세 개 중에서 은퇴 후 지출 감소 힘들죠. 내가 아픈데 병원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축 금액 증가, 그것도 힘듭니다. 돈 쓸 때는 많은데 월 100, 150, 200씩 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 수익 증가하는 것이 가장 고통을 덜 받으시고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그럼 투자 수익을 어떻게 증가하냐고요? 당연히 강원구 유튜브 구독 신청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장 디폴트 투자자의 99%에게 맞는다라고 하는 그 자산 배분, 그런 걸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